없애려는 영모를 꾀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선조에 이어 등극한 광해군, 그는 서자였다. 선조가 죽은 후 광해군은 대북파의 지지를 얻고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영창대군의 세력은 줄곧 광해군의 왕통에 걸림돌이 된다. 대북파는 영모 사건을 빌미로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위리안치시켰고 곧 영창대군은 뜨겁게 불을 뗀 방안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대북파는 대북 독주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추국사의 시발점이 된 칠서의 난의 배후로 바로 허균이 지목을 받게 된다. 처우의 삼촌 시무영을 비롯한 7명의 서자들이 모두 허균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신변이 위험해진 허균은 조정의 최고 실세인 대북파 이이청과 손을 잡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세를 모색한다. 광해군과 직권파의 신임이 필요했던 허균은 이후 인목대비 패모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목대비는 정통성이 취약했던 광해군에게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이었다. 패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허균은 자신의 집에서 유생을 먹이고 재우면서까지 상소를 작성케 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허균은 이 일로 왕권 강화를 꿈꾸던 광해군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다. 허균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칠서의 난은 오히려 허균을 권력의 중심에 서게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는 정이품인 좌참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그의 변모, 그것은 권력을 위한 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유 있는 위장이었을까요? 광해군 10년 8월 이른 새벽, 남대문에 흉방이 붙는 사건이 발생한다. 개추국사 5년 뒤의 일이다. 흉방은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이 제거될 것이라는 거사를 천명한 글이었다. 흉방이 허균의 조카이자 신복인 하인준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허균은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돼 투옥된다. 그는 전지간의 괴물이옵니다. 그의 몸뚱이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고 그 고기를 씹어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허균이 투옥된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 유생들은 죄 없는 사람을 가두었다며 상소했고 거리로 떼지어 몰려다니며 백성들을 선동했다. 허균을 탈옥시키려는 움직임도 일었다. 하급 아전들과 노비, 무사 등 조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던 자들이 주축이었다. 이들은 의금부 감옥 앞으로 모여들어 옥문을 부수고 허균을 데려가자고 소리쳤다. 군중들은 나졸과 옥문을 향해 돌을 던졌고 겁에 질린 나졸들은 달아나기까지 했다. 그런 신분 사회를 깨고 어떤 양반의 특권 같은 것도 배제하고 또 학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갖추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광해군한테 시험을 받았다 해서 그게 꼭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럴 때에는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는 꿈이 전혀 없었다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가 추종하는 세력들은 바로 그런 것을 희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하게 동조 세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허균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고문 끝에 허균이 역모를 꾸몄다는 자백이 나온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다는 것이다. 대신들은 대질 신문을 할 필요도 없이 허균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해군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명했다. 그러나 역적의 우두머리 허균을 하루빨리 정형하라는 대신들의 상소만 더 쌓일 뿐이었다. 기본적으로 조선사회를 바꾸는 주체에 대해서는 광해군은 당연히 조선의 왕이니까 기존의 왕과 양반 관료들, 특히 양반 관료 중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북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개혁을 하고자 했다면 허균의 생각은 달랐죠. 이제 양반이 아닌 서얼이라든가 또는 뭐 무사계급이라든가 심지어 승려계급까지 동원해서 뭔가 이런 조선사회에서 좀 더 이 마이너로 전락한 이런 사회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허균의 무리인 김윤환과 우경방의 자백이 나온 지 3일 만에 허균에겐 사형이 선고된다. 시작하시오, 반유군 무사. 저자를 영린에 의거하여 능지처참하여라. 저가 나라. 허균에겐 변론의 기회조차 없었다. 할 말 있다. 전하, 할 말 있다. 허균의 사형 집행. 그것은 신문 도중에 본인의 자백도 판결문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라. 조선은 쫓기듯 황급히 최극형인 능지처참을 집행했다. 허균은 비록 대역죄인으로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민중들은 여전히 많았다. 잘려진 허균의 머리를 가져가려다 붙잡혀 신문을 당한 자도 있었다. 그 뒤로도 3개월간 허균을 따르던 자들은 계속해서 잡혀 들어갔고 귀양을 가거나 고문 끝에 죽었다. 자, 여기 보면 이 유재론, 의금부에 투옥되기 전날 밤 허균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그의 장서를 외손자의 집에 급히 보냈다. 그런 자료인데 다행히 남았습니다. 네. 허균이 남긴 책은 바로 유재론과 호민론이 담긴 성서부 부고였다. 백성을 두렵게 여기며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고 올바른 나라를 세워야 한다. 시대를 앞서간 그의 거침없는 기록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물음이다. 허균과 같은 진보적인 지식인의 출현은 결국 허균 당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 허균과 같은 사상을 이어가는 지식인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수광이라든가 훗날의 성호 이익과 같은